자, 오랜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담금질하고 발전시킨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BMW 7 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죠. 이들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자동차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갓 세상에 나온 BMW 7 시리즈가 주도할 시간입니다. BMW 7 시리즈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보다 좋은 이유 7가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게 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짐을 넣을 수도 있고 많은 승객을 태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게 만드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한다면 그 위용과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크고 더 각지게 자동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신형 7 시리즈는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롤스로이스와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차체가 커졌어요. 길이도 더 길어지고 높이도 더 높아지고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형 7 시리즈는 도로 위에서 엄청난 위용을 뽐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플래그십 세단은 조금 사치스러운 부분 그리고 불필요한 요소까지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7 시리즈는 이 크기 면에서 그리고 피지컬 측면에서는 신형 S클래스를 압도합니다. 신형 7 시리즈의 길이는 5390mm입니다. S클래스 롱바디와 비교해도 100mm가 더 길고요. 전폭은 1950mm, S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30mm가 더 넓습니다. 높이는 1545mm, S클래스와 비교했을 때 40mm가 더 높습니다. 훨씬 더 커진 차체를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 요소가 곳곳에 적용됐고 훨씬 더 두툼하고 강인한 느낌을 차체 전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S클래스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유려한 디자인을 뽐내고 있다면 신형 7 시리즈는 훨씬 더 각지고 두툼하고 강인한 느낌을 차체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도 있고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도 있어요. 신형 7 시리즈의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와이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최적화되지 않는 자동차들도 많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크지만 이 전체를 전부 휴대폰과 연결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형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와이드 디스플레이에 최적화되게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자동차들이 이런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띄워 놓을 수도 있고 증강현실 시스템까지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바로 T맵이 나오게 하는 시스템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게 되면 이 넓은 디스플레이를 또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스마트폰과의 연결성, 여러 가지 최적화 이런 부분은 신형 7 시리즈가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취하고 있는 자세는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수많은 플래그십 세단이 있지만 신형 7 시리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다리를 뻗고 그리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자동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터치 한 번만 누르게 되면 앞좌석은 끝까지 접히게 되고 뒷좌석 시트는 조금씩 눕게 됩니다. 시트의 생김새 그리고 펼쳐지는 방법에 따라서 편안함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신형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앞좌석에 있는 부분은 단순히 발을 올려놓는 역할만 하고 시트가 굉장히 길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종아리까지도 굉장히 편안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이런 건 당연히 가능하고 마사지까지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도 단계 그리고 속도 여러 가지 종류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리고 신형 7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이죠. 무려 8K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시어터 스크린입니다. 터치도 가능하고 오른쪽 디스플레이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 조절 그리고 위치 조절까지도 전부 가능합니다. 시승차에는 별도로 HDMI를 통해서 구글 크롬캐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자동차 실내 안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 별도의 유심을 장착해도 되고 스마트폰을 테더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크린을 꽉 채우는 풀스크린 모드도 가능한데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면서 원하는 부분에서 영상이 나오게끔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화면만 좋은 게 아니라 7 시리즈에는 화면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현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스피커가 차체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시트에 진동까지 주면서 생동감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7 시리즈에는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신형 모델에는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스피커 개수는 무려 35개, 그리고 1965W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4D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귀로 듣는 사운드 외에도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더해졌습니다. 참고로 i7 모델에는 이 35개 스피커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 740i 모델에는 퍼스트 에디션 같은 특별한 에디션 모델에는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에서 접할 수 있는 바우스 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이 균형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음의 잔향들을 표현을 상당히 잘하는데 신형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입체적인 느낌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스피커 개수가 일단 깡패예요. 요즘 고급차들이 헤드레스트에 스피커를 많이 넣고는 있는데 유닛도 작을 뿐더러 데시벨 자체도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이 신형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에 있는 스피커의 출력이 꽤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영역대도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라운드 모드, 콘서트, 온스테이지,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이 음향 프로그램을 바꿀 때 헤드레스트가 담당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음, 베이스 이렇게 이퀄라이저가 2밴드로 있는 것 같지만 별도의 이퀄라이저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이퀄라이저 시스템을 조절할 수가 있고, S클래스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퀄라이저 조절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뭐 3밴드, 4밴드 이 정도밖에 조절이 되질 않아요. 실제로 공연장에서 굉장히 큰 앰프로 소리를 들어보시면 귀로 들리는 사운드도 있지만 진동이 온몸을 타고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사운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트에 진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동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절도 할 수가 있고 전체를 동기화할 수도 있어요. 일단 신형 7 시리즈의 오디오 시스템은 저희가 별도로 더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간단하게 노래만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가 막 이 베이스음이 나올 때마다 시트가 엄청나게 울립니다. 이렇게 콘서트 모드에서는 노래를 껐을 때 약간 메아리 치는 느낌들이 있죠. 다시 한번. 약간 울리면서 음이 수그러드는 느낌들이 있고, 온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진짜 그야말로 내가 그 밴드 안에, 무대 안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운드예요. 사실 이게 뒤에서 나오는 소리, 앞에서 나오는 소리, 옆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것들 균형감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스피커의 크기도 다르고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도 줘야 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신형 7 시리즈의 오디오 시스템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 그때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도 듣고 또 뒷좌석에서 앉아보면서 조금 더 심층 있게 오디오 시스템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전기차 모델 i7과 가솔린 모델 740i 모델이 먼저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젤 모델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BMW, 메르세데스 벤츠 모두 굉장히 다양한 엔진을 만들고 그 엔진을 여러 차종에 장착을 합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직렬 6기통보다는 V6 엔진을 더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직렬 6기통을 다시 쓰기 시작한 거지 직렬 6기통의 명맥이 끊긴 적도 꽤 있어요. 하지만 BMW는 누가 뭐래도 직렬 6기통을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키6란 별명까지도 붙어있죠. 엔진의 회전력이나 출력 그리고 나아가서는 효율까지 겸비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은 381마력, 최대 토크는 55.1kgm입니다. S클래스에 들어가는 직렬 6기통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최고 출력은 14마력, 최대 토크는 약 4kgm 정도는 더 강력합니다. 신형 7 시리즈가 크기 면에서 엄청나게 커지기도 했고 새로운 장비들도 여러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S클래스보다 30에서 40kg 더 무겁거든요. 그럼에도 이 연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정부의 공인 복합 연비 측면에서는 7 시리즈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크기의 연료 탱크를 가지고 있지만 7 시리즈가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가 있는 거죠. 직렬 6기통과 ZF의 8단 변속기의 조합은 정말 농익었습니다.
이피션시 모드에서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변속이 되다가도 패들 시프트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작동하는 스포츠 부스트 모드, 이런 과정에서 8단 변속기는 너무나도 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740i S 드라이브는 신형 7 시리즈의 기본이 되는 모델이지만 3.0L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변속기의 조합은 그야말로 이 7 시리즈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이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배기량이 더 크거나 전기 모터가 붙는 파워트레인은 훨씬 더 풍부한 힘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주행 모드 그리고 변속기를 자동 모드로 해놨을 때는 너무나 고요합니다. 하지만 패들 시프트를 당겨서 임의적으로 기어 변속을 하거나 수동 모드 혹은 스포츠 모드에서는 M의 이니셜이 붙은 모델처럼 기어 변속할 때 약간의 변속 충격을 주거나 배기 사운드가 증폭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굉장히 아득하게 엔진 소리가 실내로 유입되고 있어요. 자, 신형 7 시리즈 차체 주변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믿음직스러운 거는 기본이고,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운전자가 조작한 스티어링의 각도를 기억해서 후진을 자동으로 해주는 후진 보조 기능은 이전부터 있었죠. 근데 신형 7 시리즈에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매뉴버 어시스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GPS,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서 저장해 놓은 주행 경로대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개인 차고가 있으신 분 혹은 아파트나 빌딩 건물에 지정 주차가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기능입니다. 새로운 주행 경로를 녹화를 하고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어렵게 후진까지 섞어서 살짝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까지 가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저장되어 있는 곳에 자동차가 위치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스스로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한 곳으로 다시 왔거든요. 녹화된 주행 경로 2 시작이 있죠.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자, 저는 아무것도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루트가 보이죠. 자동차가 스스로 굉장히 복잡한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는 낮은 편입니다. 시속 3km예요. 어떤 분들은 속 터진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걸어둔 상태고, 집과 200m 정도 남은 시점에서 막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기도 하는 거고, 어제 외박을 했는데 와이프에게 어떤 거짓말을 할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은 시속 3km 그리고 200m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점차 기술이 더 발전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면 속도도 조금 더 높아질 거고 거리도 분명 더 늘어날 겁니다. 옆에 차가 있는데 정확하게 딱 맞춰주네. 그리고 바로 P 모드로 들어가서 주차가 종료가 됩니다. 어쨌든 부드러움이 강조되어 있는 모델이지만 그럼에도 BMW의 스포츠성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 S클래스와 다르게 신형 7 시리즈의 전륜 서스펜션 구조는 더블 리시본 방식입니다. 서스펜션 구조에 따른 승차감,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서스펜션이 절대적이다 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서스펜션 구조가 주는 특징은 분명합니다. 더블 리시본 서스펜션은 그 구조상 아무래도 노면에 조금 더 섬세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바퀴를 노면에 밀착시켜주는 성능도 뛰어나요. 어쨌든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방지턱이든 요철이든 장애물을 지날 때는 앞바퀴가 먼저 통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장애물을 뒷바퀴가 맞닥뜨리기 전에 앞바퀴는 충분히 원상복구, 회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신형 7 시리즈는 그 앞바퀴의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앞바퀴와 뒷바퀴의 이 댐핑 압력도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듬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 주행 모드에 따른 이 서스펜션의 변화폭도 크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승차감을 얘기할 때는 자동차의 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서스펜션은 시시각각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플래그십 세단의 승차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까다롭게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물러도 안 되고, 적당한 반발력과
어느 정도의 탄력을 겸비하면서도 부드럽게 그리고 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S클래스가 7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이 들고 7시리즈가 S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행 모드를 변경했을 때의 느낌은 7시리즈가 그 변화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져요. 좋은 승차감을 만드는 요소 중에서 이 시트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형 7시리즈는 시트 디자인을 전부 새롭게 뜯어 고쳤어요. 전보다 훨씬 더 푹신한 소재들을 많이 쓰고 쿠션도 굉장히 두꺼워졌거든요. 그런 부분도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는데 분명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BMW 신형 7시리즈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형 7시리즈는 전기차, 그리고 가솔린 모델, 디젤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올해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될 예정이에요. 다양한 7시리즈 중에서 어떤 7시리즈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영상도 있거든요. 이 영상은 BMW 코오롱 모터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